요즘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들이 검찰 개혁한다면서 연이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검찰총장을 조지고 있어서 국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을 시켜가지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실패한 후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들여보내가지고 또 검찰 개혁한다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그 와중에 내 편인 줄 알았던 윤석열 총장이 호락호락 말을 안 듣고 원칙대로 하자 윤석열하고 마찰을 빚고 결국 윤 총장이 사임을 하고 해서 추미애는 추태 소리를 듣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검찰총장을 찍어낸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처럼 법무부 장관들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정치의 중립을 지키라고 독립 운영을 보장하려는 원칙 때문인데, 이 정권은 연이어 2번씩 조직이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이 처음 발동된 게 노무현 정권 때 천정배가 법무장관을 하면서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가로막기 위해 벌인 겁니다. 2005년 7월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인터넷 이런 데에다가 6.25 전쟁은 북한이 통일을 위해 벌인 거라면서 반역적 글을 미친듯이 올려대가지고 어느 우익단체가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해서 경찰이 조사하던 중에도 이 강정구가 연이어 한미동맹은 반민족적이라는 강연을 해대고 해서 이적 행위로 판단, 서울지검 공안 일부가 구속 수사를 하겠다면서 대검에 보고를 하자 천정배가 나서서 가로막으면서 수사 지휘권을 휘둘러가지고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김종민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사임은 2번째입니다. 추미애에 이어서 민주당 의원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이미 10년 전에 재판이 끝나고 실형까지 산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을 뒤집으려고 또다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검찰들이 회의 끝에 박범계 말을 안 듣고 막아서서 한명숙 살리기는 지금 또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발동되지 않던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이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그냥 연이어서 2번째로 발동이 되는 건데,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며 살리려는 한명숙이 누군지 살펴봤습니다. 한명숙은 1944년 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 한 해 전에 평양에서 태어났으니까 올해 77살입니다. 6.25 때 부모와 함께 이남으로 와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화여자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성공회 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던 박성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다음에 결혼 1년 만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체포돼가지고 보안법 위반으로 10여 년간 15년인가 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한명숙은 그 옥바라지를 고스란히 한 여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해방 전국 때 좌익 이강국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적 행위를 하다가 총살당한 김수임이란 여인이 생각납니다. 김수임도 한명숙이 다녔던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녔는데 영문과를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 미국인 원장 통역으로 열심히 사는 그녀에게
이강국 좌익이 접근해가지고 그녀를 사랑에 눈멀게 합니다. 김수임은 이강국하고 동거를 하면서 결혼을 이제 꿈꾸게 되는데, 이 강국이 누군가 하면 일제 때 보성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소문난 수재입니다. 경성대학교, 지금 서울대학교 전신이죠. 거기 법문학부를 다니다가 공산주의에 물이 들어서 공산주의를 정통으로 배우겠다면서 독일까지 유학을 가서 독일 공산당에 가입하고, 그리고 귀국해서 박헌영이 하고 같이 노동운동을 벌이다 투옥되기도 했던 골수 공산주의자입니다. 이자가 해방이 된 이후 열심히 공산주의 전도사 노릇을 하다가 이제 김수임을 만나서 동거를 하는데, 그러다가 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게 되자 김수임에게 미군 장교를 유혹해 동거하도록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미군을 유혹해가지고 동거를 하게 한 겁니다. 김수임은 사랑하는 이강국이 말대로 미군 헌병 베어드 대령을 유혹해서 동거를 하면서 그 미군 지부차에 이강국을 태워서 드라마처럼 이북으로 월북시킵니다. 이강국이는 이북에 올라가 국회의원급 감투를 쓰고 김수임한테 미군 정보를 뽑아내 올려보내라는 지령을 내리고, 그녀는 동거하는 미군 헌병 대령에게 고급 정보를 뽑아서 이북에 있는 이강국에게 전달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6.25가 발발하고 이틀 만인가 총살을 당해 죽습니다. 뭐 나중에 이강국이도 박헌영이하고 함께 미국 간첩 혐의로 김일성한테 처형을 당했죠. 김수임 사건 당시 국민은 김수임은 사랑까지 이용하는 좌익에게 당한 거라면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김수임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도 몇 편 제작이 되고 했습니다. 이 사진은 해방 다음에 1946년 찍은 건데, 요게 김일성이고 요게 이강국입니다. 이 김일성이 이거 애죠, 애. 그냥 소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였죠. 한명숙도 남편과 1년간 살다가 남편이 통역당 당원으로 밝혀져 가지고 10년이 넘게 옥살이를 하는데, 한명숙은 그 옥바라지를 10년간이나 넘게 이제 고스란히 했죠. 통일혁명당, 줄여서 통역당이란 김종태라는 주범이 이북에 기어 올라가서 김일성이를 4번이나 만나가지고 자금을 받고 그 지령에 따라서 결성된 간첩 조직이었습니다. 수사파들은 지금도 통역당은 모략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범 김종태를 비롯한 김진락, 이문규가 월북해가지고 조선노동당에 정식으로 입당을 했고, 당원 이진영, 오병현은 1968년 4월 신영복 또 이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신영복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하다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 1심, 2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무기형을 받습니다. 당시 정보부는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이들을 구출하러 온 북계 공작선을 격침시키고 이명을 생포했습니다. 무장공작선 1초, 고무보트, 무전기, 기관단총, 권총 이런 것을 노획하고, 박성준이 는 자신의 처 한명숙을 포섭한 혐의로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검거된 자가 모두 158명, 이 중에서 73명이 송치되고 23명이 불구속되었습니다. 이 통역당 주범 김종태가 사형을 당하자 김일성이가 그한테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해주 사범대학을 김종태 사범대학으로 이름까지 바꿔줬다고 합니다. 이북에서 탈북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주 사범대학이 김종태 사범대학으로 개명된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신영복은 사상 전향서를 쓰고 1988년에 출소했지만
월간지 말이라는 잡지하고 인터뷰에서 자신은 전향서를 썼지만 그건 가짜다. 사상을 바꾸거나 동지를 배반하지 않았다면서 통역당에 가담한 것은 자기 신념에 따른 것으로 자기는 계속 이 신념에 따라 활동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어느새 이 좌익들이 득세를 하자 이 신영복이 쓴 처음처럼이라는 글씨가 소주 이름이 되고 그가 그린 대형 그림은 좌익 정권에서 청와대에 붙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고, 그리고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3명을 꼽으라면 문재인, 그리고 지 남편, 그리고 신영복이라고 했습니다. 고민정하고 문재인하고 인연도 신영복의 영결식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북 김여정이 김영남이가 청와대 방문했을 때 이 신영복이 그린 대형 서화를 배경으로 이런 기념사진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무장 봉기를 준비하던 역도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게 말이 되냐,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이런 비판이 나돌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 한명숙은 남편 옥바라지를 하면서 제야 여성 운동가로 활동을 하다가 1979년 한명숙 35살 때, 한참 때죠, 기독교 단체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비밀 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 북계 노선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녀는 2년 6개월간 빵간살이를 하고 출소하는데, 그 출소하는 그해 남편도 크리스마스 특사로 출소해가지고 10여 년 만에 두 사람은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습니다. 엄마가 된 한명숙은 이화여자대학교에 그 여성학 석사 학위를 받고 남편하고 같이 일본으로 가서 박사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부는 다시 미국 신학대학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한명숙을 발탁해가지고 국회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시키고, 한명숙은 국회에 들어와서 군 가산점 폐지,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회사에 그 취직할 때 군대에서 한 걸 인정해가지고 가산점을 더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폐지시키고, 호주제 폐지, 부모성 자식들이 함께 쓰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성부 창설에 참여해가지고 초대 여성부 장관까지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환경부 장관을 하다가 2006년 한국 최초 여성 국무총리가 됩니다. 1년간 총리를 하고 2009년 노무현이 자살한 후에 서울시장에 출마했지만 오세훈한테 패하고 낙선합니다. 그러다가 전 한신건영 한만호 대표한테 불법 자금 9억 여원을 받은 게 뽀록이 나가지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토해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한명숙은 오리발을 내밀면서 항소했지만 뇌물로 받은 돈 중에 1억 원짜리 수표가 이 한명숙이 동생 전세 자금으로 쓰인 게 밝혀져가지고 2015년 8월 대법원은 한명숙이한테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가지고 그녀는 다시 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잃고 관련법에 따라 혼밥을 먹고 나온 후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실형을 산 첫 번째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이 사진이 한명숙이 빵에 들어갈 때 사진인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 박범계가 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한명숙은 추징금 8억 8천만 원 중에 7억 정도를 아직도 내지 않고 있어서
법에 따라 사면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에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그녀에게 돈을 준 한 회장과 같은 방에 있던 사기 정가범을 증인으로 한명숙은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명예회복을 시키려 하는 무리수를 쓰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가로젓고들 계십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휴전 중인 나라에서 이번에 선거를 핑계로 북계에게 폭침당한 천안함 추모도 못하게 하고 정권을 잡은 기득권이 주적을 옹호하는 양상을 보이니 지금 참 위태롭고 수상한 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횡설수설했습니다.